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69%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01%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월요일이었고요. 내일 CPI 지수 미국에서 발표가 있죠. 시장은 눈치를 좀 보고 있다. 저번주부터 저번주 영상을 찍을 때 옵션 만기 기준으로 주가는 조정을 좀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당연히 더 가면 좋겠지만 저도 이 주식이라는 건, 투자라는 건 솔직히 상승을 해야 먹을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락을 하는데 수익 보는 건 공매도라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 결국엔 다같이 성공하고 다같이 웃을 수 있는 날은 뭐다? 주식이 상승하는 것밖에는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재가 있는 건 아니다. 결국 더 이상 하락할 게 없을 거다. 더 이상의 이것보다 더 큰 악재는 없을 거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 그 올라온 주가에 대한 이 고점, 단기 고점을 최근 금리 인상,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정된 금리 인상 폭으로 이 단기 고점을 넘길 거냐 못 넘길 거냐의 지금 관점이에요. 결국엔 그 마지막 이제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 고점을 넘길 거냐 못 넘길 거냐예요. 결국엔 코스피는 25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할 거냐, 코스닥은 8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결론적인 건. 그렇다면 지금은 이 2500포인트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현재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에서 뭐하고 있다? 시장 눈치를 보고 있다. 결국 시장이 이게 이 CPI 발표 지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CPI가 어느 정도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호재로 반영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들은 뭐하는 구간?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일 거라는 거예요. 시장의 영향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의 관점은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이 개관 투자자들은 지금은 뭐하는 시간?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인 거고요. CPI가 잘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찌됐든 요 안에서 뭘 하고 있다?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다. 왜? 혹시나 재수 없어서 안 좋게 나오면 뭐다? 개파락으로 무너져야 되니까. 결국 지들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조금 정리했다가 샀다가, 그러니까 이 종목의 순환매를 돌리고 있다. 오늘은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을 봤다면 내일은 저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사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 대신 그 물량이 크진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결국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다 라고 코스피 볼 수 있고요. 요런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내일이죠. 내일까지 버틸 수 있다. 대신 CPI 지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온다면 시가는 요 박스 밑에서 시작할 거다. 그럼 결국은 요 자리 매꾸로 내려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인 건 크게 보는 박스권을 우리는 요렇게 보자라는 거고요. 여기에 중간값이 어디? 오늘의 저점 부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윗꼬리 달고 올라와서 일단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내일 하루 더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고, 결과 지표에 따라서 뭐다? 좋게 나오면 갭이 뜰 수도 있어요. 아예 2500 위로 갭 떠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게 나온다면 요 중간값 밑으로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뭐한다? 바로 꽂아버릴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꽂아지는 구간은 2400포인트에서 239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눌렸고 이제 악재는 없을 거다. 아무리 CPI 지수가 적게 나온다고 하고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뭐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이미 단행됐던 부분인 거고 정해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코스닥은 외국인들 수급이 그나마 뭐하고 있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개관은 팔든지 말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얘네들은 어차피 뭐라 그럴까요? 그냥 검은머리 외국인 같은 느낌이에요. 언제든 항상 파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팔아주는 입장도 아니고, 그럼 뭐 개관이 팔아줘야 누가 개인이든 외국인이 산다는 건데, 그 사는 물량이 외국인이 많다면 상승의 포지션이 좀 더 높다라는 거고, 개인이 많다면 하락의 포지션이 좀 높다라고 딱 그렇게 갈라진다 라는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물량에 대해서는 결국엔 코스닥도 현재 자리는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박스권에 오버슈팅의 자리 800포인트, 그 다음에 언더슈팅의 자리 몇 포인트예요 이거? 750포인트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밀리면 745포인트 부근까지. 결국 요 갭자리를 메꿀 거냐 메꾸지 않을 거냐예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뭐다? 계단식 상승을 해왔다라는 거죠. 요만큼의 계단. 그 다음은 여기에 대한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리가 있고, 그 다음은 요 안에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식의 계단식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이다. 결국 코스피가 무너지고, 뭐, 대외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게끔 느껴지면, 아무리 계단으로 올라오든, 뭐, 튼튼한 공구리를 치든, 뭐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흐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곤 있지만 결국엔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 자리가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시장은 2월달은 안정적이다 라는 거고요.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그 다음은 요 갭자리 한번 매꾸로 내려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시장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요 곧버스를 한번 봐야 되겠죠? 시장이 밀렸으니까 곧버스가 올라오는 자리인 거고, 이 고름대를 뭐다?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3030원까지 여전히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요. 내일이나 모레 안에 뭐다? 답이 나오겠죠. 중간값을 두드려주고 있는 자리에요. 뚫어 올리면 3030원까지. CPI 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나온다면 시가가 어디 2700원 밑에서 시작하겠죠. 그럼 뭐다? 2500원 밑으로 한번 밀고 내려올 수 있다. 지금 딱 간당간당한 자리예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젠 주저앉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도의 자리에 서 있다. 얘가 그렇다면 코스피도 그런 자리에 안착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번주에 이 비보존제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래도 점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돈이 없는 종목이에요. 돈이 없는 종목이고,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활약을 하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다? 점상을 가고 다음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갭이 뜨긴 했지만 점상을 가지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뭐
요때 점상을 가면서 투자자들 돈이 남으니까 그게 텔콘, KPM, 한일지공까지 쏠리다가 그 다음날은 얘가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나머지들은 뭐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일진공 같은 경우는 시가 자체도 개파락으로 시작해버리죠.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서 얘가 쏴줘야 되는데 안 쏴주고 밀리니까 다른 종목들은 더 처맞는 거예요. 이틀 동안 대단히 처맞았고, 어차피 이렇게 처맞을 거면 애초에 요날 첫날 음봉으로 밀어도 되는 자리거든요. 밀어도 되는 자리인데 물량을 또 얼마나 우리들에게 넘겨주기 위함이었는지 굳이 상승을 시키지 않고 3시 정도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쏟아낼 거면 요 갭자리 메꾸고 종가 형성을 했다라면 뭐다? 경고도 먹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경고를 먹고 되면 최소 15일 정도는 뭐한다? 신용위수가 되지 않는다. 신용매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개인들의 매수세도 없지만 이 주포도 신용과 미수를 씁니다. 미수에 3일밖에 안 되지만 신용은 돈만 메꾼 다음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끌고 갈 수 있으니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큰 손이든 뭐든 결탁을 해서 지들끼리 팀을 꾸리는 것처럼 이 신용도 하나의 돈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줄을 지들이 막았어요. 결론적인 건 조만간 실적 발표든 뭐 상장 폐지 시즌이든 먹고 던지고 튄 거냐, 우리한테 뉴스를 이용해서. 그게 아니라면 우리들을 이런 생각들을 저버리게끔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더라도 무리를 했느냐의 관점이거든요. 그죠?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 차트의 모양은 이제 위에서만 버텨내면 일봉상의 기준으로 차트는 만들어지는 그림이에요. 꾸준한 하락을 해왔고, 그 하락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버텨내면서 뭐 해야 된다? 밑에 있는 이평을 위로 끌어올리는 시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최소 그래도 3개월 이상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가 필요하다는 거죠. 뉴스, 이슈. 그럼 땡겨야 돼요. 그럼 결론적인 건 이 종목은 1250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그림이었는데, 일단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종가에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도 슈팅을 낼 수 있는 자리까지 15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냈고요. 결론적인 건 이 종목은 1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우선적인 급선무고, 주가가 급등의 흐름을 보이다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이 단기 저항의 흐름이다. 그러면 그 흐름을 막고 상승, 하락, 상승. 그러면 이 다음은 뭐 하락 파동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 하락 파동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135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뭐다? 다시 한번 1600원에서 1700원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인 건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시가를 조금 높이 띄운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향대로 움직일 거고, 내일도 시가를 혹여나 개파락을 시킨다면 뭐다? 주가는 올라오는 척 하면서 눌리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예요. 요 그림 안에서. 그럼 결론적인 건 요 갭자리를 무조건 다 메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1100원대 잡아도 문제될 게 없다. 결론, 이 종목의 주포는 뭐다? 시간이 많다라고 관점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 이슈가 진짜든 가짜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그닥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최초고 지랄이고 간에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죠? 뭐 갤럭시 23이 내일부터 판매를 하는데 세일해갖고 1000원에 팔게 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해.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어. 근데
대리점에 갔더니 아직 물량이 없대. 그거랑 똑같은 관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둥이는 털어놓는데 물량을 안 풀어줘요. 그럼 뭐 장난한다라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급한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결국 다른 걸 산다라는 거죠. 돈을 더 얹어 주더라도. 그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굳이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밀 생각으로 간다라는 거고, 한 차례 다 밀어놓고 다음에 무언가 이슈로 그때 또 한번 날려먹더라도 지금의 당장으로는 의미가 없다 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대장이 경고 먹으니까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갈 거라면 애초에 대장을 경고 매기지도 않았을 거고, 경고를 매길 거였으면 단일가 흐름을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경고를 먹으면 뭐 2등 텔콘이라든지 요런 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다? 얘도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죠. 결론적인 거는 텔콘은 1370원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얘는 1250원까지 내려앉아야 돼요. 결국엔 비보존 제약이 메꾸지 않은 갭자리를 텔콘도 메꾸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주가를 띄운 자리가 요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팔아먹더라도 요 자리가 주포의 평단가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기술적 반등이 올라와야 된다. 좀 더 나은 반등은 1420원 위에서 일단 뭐 해야 돼? 이제는 시가를 형성하고 저점을 형성해야 된다. 그래야 주가가 한 번 더 15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인 건 비보존 제약이 1600원을 회복하면 텔콘 제약도 1520원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다. 밑으로는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뭐 KPM테크는 오전에 한번 쌌죠. 왜? 얘는 갭자리가 없어요. 오전에 싸놓고 뭐 한다? 눌러버리죠. 아무 의미 없는 확인이었다라는 거. 결국엔 얘만이 갈 수 있는 이슈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야 뒤에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겠다라는 관점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얘는 600원을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중간값을 유지하는 흐름을 얼마나 만들어낼 거냐예요. 470원 위에서 얼마나 버틸 거냐. 470원이 깨진다면 그 다음은 453원, 오늘 저점이죠? 오늘 저점 부근, 이 중간과 요 바닥의 중간값이에요. 결국 비보존이든 텔콘이든 갭을 메꾼다면 얘도 어디? 430원대까지 밀고 내려 앉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갭을 메꾸지 않는다면 뭐 한다? 위로 한번 다시 고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 500원대. 500원대 위로 안착해야 또 한번 550원에서 600원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일단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만으로 뭐라 그럴까요? 것만으로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 위안이 지들이 털고 나가기 위한 마지막 발악인 거냐, 아니면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악인 거냐는 뭐 해야 되겠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어디를 지켜주느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DS 테크가 최근에 좀 올라오죠? 뭐 오늘 G 딱지를 좀 달고, 뭐 쓰잘데기 없는 게 뭐 생겨가지고 요새 뭐 홍보 많이 한다고 G 달고 뭐하고 하는데, 종가를 일단 끌어다 갖다 놨어요. 일단 수급의 흐름은 누가 봐도 작전주예요. 주가를 띄워 올려놓고 3번의 파동을 만들어 놓고 몸통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저앉혀버렸거든요. 그래놓고서 뭐 거래량에서 빵 하고 터트렸죠. 그죠? 대신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 번에 소화하진 않는다. 거래가 적더라도 몸통에 길이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소화하다가 한 차례 눌러놓고 다시 버티는 그림을 만들었다. 결론적인 건
이 종목 2,5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3,000원대 꼭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2,550원을 종가상 이탈하고 다음날 빠르게 회복 못한다? 그럼 뭐다? 아, 여기서 못한 거를 밑에서 털고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무너져서 다시 내려올 거다. 그때는 쳐다도 보지 마라. 얘는 뭘로 갈 수 있다? 나중에 상장 페이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은 꼭 이렇게 작전하는 티를 낸 종목들은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주저앉아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소니드, 얘도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MDS 테크랑도 비슷해요. 어디? 여기의 흐름을 요런 관점이잖아요. 여기의 흐름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흐름이거든요. 누가? 어거지로 누른다. 공시나 뉴스 나온 것도 얼척이 없죠. 이건 좀 얼척이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얼척이 없더라고요. 이 상장료에도 뭐 30주? 3명이서 12씩 해갖고 30주로 유상증자를 막았다라는 거. 그리고 전환사채를 취득했다. 그래서 폐기시킨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음날 개파락이 떨어졌거든요. 여기? 근데 요게 요날 나온 게 아니고 사실상 2월 1일날 이미 자율공시를 했던 부분이에요. 2월 1일날 공시를 하고 다음날 쳐올린 다음에 또 이때 재탕을 해서 주가를 눌렀다. 결론적인 건 누가 봐도 악의적인 거라는 건 아는데 요런 거를 주가 조작으로 잡아 넣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거래소에서 게임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오락실에서 게임하면서 주인 아저씨 불러갖고 이거 게임이 이상하다고 돈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다 집에서 하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외로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하는데 누가 봐도 걔 그지 양아치 짓이고 이건 사기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키보드를 때려 부시든 모니터를 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항상 모니터 부서진 사진, 키보드 때려 부신 사진밖에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장난질을 하는 거고 그 장난질인데도 얘네들이 시간이 많고 급하지 않으면 요런 장난을 치더라도 뭐다? 우리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냥 안 입고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니네 나가. 결국 가게 사장은 주포고 우리는 음식 먹으러 온 손님인데 안에서 머리카락 나온 건 아니고 분명히 10,000원짜리 세트를 시켰는데 어디서 먹었던 2,000원짜리보다도 더 형편없이 음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신고하지 못해요. 우리 둘이 이렇다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정량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따져보면 뭐 신고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크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먹으러 온 손님은 아이씨 똥 밟았네 다음부터 안 가면 되지 라는 생각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 이랬든 저랬든 악재를 이용해서 뭐다? 갭은 다 메꿨다. 굳이 안 메꿔도 되는 갭자리를 뭐 했다? 메꿨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음봉이 쭈루룩 나왔던 자리 양봉 나온 횟수보다 음봉 나온 횟수가 많죠. 결국에는 이 종목을 호재든 뭘로 이용해서 팔아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차트 관점은. 하지만 이 관점 자체가 바닥이기 때문에 팔아먹는 거라기보단 적은 돈으로 물량을 모으는 단계밖에 안 돼요. 굳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갭 띄워놓고 누르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단계라고 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고요. 그런 흐름을 어디까지 이어내려 앉을 거냐인데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고요. 말 그대로 버팀의 기준이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자리는 지켜내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요 종목은 4,200원 깨지면 뭐해라? 그냥 뒤도 돌아오지 말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손절해라.
종가 기준이에요. 대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 4,800원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결론은 요 안에 박스권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을 거냐만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5,200원까지는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